오늘 주제는요. 이것만 알면 99%는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별을 하고 힘드신 분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이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영상에도 말했듯이 이별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맞지 않고 서로 노력했는데도 서로 안 맞으면, 노력해도 아니면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찾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이별이라는 것들을 안 할 수 있게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누군가의 관계를 좀 탄탄하게 안정감 있게 지속을 해 나가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말투입니다. 겸손한 말투. 두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세 번째는 싸움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헤어지자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 겸손한 말은 뭐냐면 보통 겸손한 말을 말하면 뭐 겸손한 말은 도대체 뭐야? 목소리를 낮게 깔고 몸을 조아리면서 그래,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겸손한 말은 뭐냐면 상대방은 저랑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 자신이 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아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관계에 헤어지지 않으려면 이 겸손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 나는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인드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넌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 이건 뭐야? 다른 사람인 거지. 나는 이렇고 너는 이러기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명령으로 이런 것들이 흘러가요. 명령. 겸손한 말의 핵심은 부탁입니다. 부탁.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오늘 이렇게 와. 오늘 영화 보러 가자.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오늘 이러는데 괜찮아? 와줄 수 있어? 이게 저는 겸손한 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부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탁하셔야 돼요. 명령하거나 강요하시면 절대 안 돼요. 헤어지기 싫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책임감인데요. 이 책임감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지키려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진짜 나를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라는 걸 이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건 바로 약속이겠죠.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물론 못 지킬 수도 있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틀림없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싸움인데요. 이 싸움은 어떤 사람이 특별히 회피성이 강하신 분은 이 싸움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또 넘어가게 됩니다. 왜? 삶을 살다 보면 다른 또 사건 사고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또 덮은 채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언젠간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싸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싸움을 어떤 식으로 서로 상처받지 않는 선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칙을 만들어내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이게 관계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보통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에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위해서 이 싸움은 필요한 것이고
이 싸움을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 상대방을 먼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고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고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저는 헤어지지 않는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헤어지자는 말인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별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애정 결핍이 있고 불안형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헤어지자는 말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사랑하는 연인에게 헤어져 혹은 헤어지는 뉘앙스를 끼칠 때 이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나한테 훨씬 더 갑자기 감정적으로 애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달콤하니까. 날 사랑하네.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얘는 나를 잡으려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집에 찾아오네. 내가 사랑받는구나. 근데 이 관계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상대방은 본인에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울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 사람 마음에 친밀감은 없어요. 신뢰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헤어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 관계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진짜 헤어질 때만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마크채였습니다. 안녕.